며느리 유나는 그날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지식과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무너진 것은 장비뿐 아니라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이성과 논리 그리고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그녀의 신념까지 통째로였기 때문이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장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새벽 3시 실험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회의와 논문, 끝나지 않는 검증 과정으로 지쳐있던 그녀는 그날도 책상 위에 엎드리며 커피로 심장박동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연구하던 것은 인간 경험의 연속성과 양자 흐름의 불안정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원래는 단순한 시뮬레이션 수준으로만 다루어야 하는 실험이었지만 유나의 호기심과 직감은 늘 생각보다 앞서 움직였다. 여기 뭔가 있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장치의 변수값을 조금씩 조정했다. 그러나 그 순간 장치의 내부에서 낮게 울리는 듯한 파동이 일더니 갑자기 벽면까지 울릴 만큼의 강한 진동이 퍼졌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붉고 푸른 선이 춤추듯 교차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소리, 귀로 들리는 듯 하면서도 심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 같은 소리, 마치 누가 그녀의 영혼을 손가락으로 퉁 건드린 듯한 진동. 유나는 반쯤 멍해진 채 외쳤다. 안 돼. 저렇게 흔들리면. 그러나 경고를 끝내기도 전에 장치는 강렬한 빛을 뿜으며 폭발하듯 파열되었다. 그녀의 시야는 희게 번져갔고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울부짖는 듯한 소리만이 들렸다. 그 다음 유나는 알 수 없는 곳에 차가운 흙냄새와 싸늘한 공기 속에서 눈을 떴다. 잠시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골목을 따라 늘어선 오래된 벽돌집, 바람에 흔들리는 세탁소 간판, 희미하게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 어디선가 아이들이 놀며 뛰어가는 소리도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 옛날스러웠다. 너무 익숙했다. 너무 정확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설마 여기가.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유나는 돌처럼 굳은 몸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졌다. 서 있는 아이.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 너무나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남편 도연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아이. 숨이 턱 막혔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아이는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어디 다친 거예요? 얼굴이 하얘요. 그 목소리조차 남편의 유년기에 대해 듣던 감성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이 아이는 그녀의 남편 도연이다.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유나는 심장을 움켜쥐듯한 공포와 함께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시간 속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확히 이곳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아이 도연이 말했다. 혹시 길을 잃으셨어요? 우리 엄마 부를까요? 엄마. 그 단어 하나에 유나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다. 아이의 어머니라면 지금 시어머니 선영. 하지만 지금의 선영이 아니라
20년 전의 그녀. 유나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아이는 이미 집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뒤, 유나는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얼굴을 보게 되었다.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젊은 여성, 팽팽한 눈매,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가운 듯 부드러운 표정. 현재의 시어머니와 닮아 있으면서도 훨씬 더 예리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무엇보다 유나가 지금까지 본 어떤 표정보다 더 위험한 기운을 가진 얼굴. 20년 전의 시어머니 선영이었다. 선영은 유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치 그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 눈빛은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드디어 나타났구나라고 말하는 눈빛이었다. 유나는 느꼈다. 피부가 싸늘해지고 등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가슴을 빠져나갈 것 같은 공포. 선영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계와 의심, 그리고 희미한 친근감 같은 것이 묻혀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을 짜냈다. 저는 그냥 정신을 잃고. 하지만 선영은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너무 정확한 질문을 던졌다. 혹시 연구 같은 걸 하시다가 사고라도 난 건가요? 그 순간 유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연구실 같은 장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선영은 첫 만남부터 사고와 연구를 연결할 수 있지? 아이 도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나 이 누나 어디서 본 것 같아. 유나는 숨을 삼켰다. 아이의 기억 속에 자신이 있다는 뜻인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말을 들은 선영의 반응이었다. 놀라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반가움도 아니었다. 딱 하나 의미만 담고 있었다. 그래, 내가 결국 왔구나.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선영은 자신보다 먼저 이 시간의 입구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 표정,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준비된 사람의 그것이었다. 아이 도연이 말했다. 엄마, 이 누나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안 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나는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금부터 도연의 과거와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선영의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렬한 확신이 가슴을 찔렀다. 유나가 이 시간에 떨어진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유나가 여기로 오도록 만든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모든 재앙과 비틀린 가족사의 시작이었다. 여자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서 있는 낯선 거실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단 1초 전까지 양자 연구실에서 실험 장비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0년 전의 과거, 그것도 젊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어린 시절 앞에 서 있다. 그녀는 심장이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를 귀 안쪽에서 들었다. 그 소리는 이제부터 마주하게 될 진실이 너무 크다는 것을 경고하는 듯했다.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감정이 묻어 있었고 그 떨림은 곧
그녀가 마주할 거대한 반전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운명은 자신을 여기에 던져놓은 이유가 있다. 여자는 어린 남편을 바라보았다. 작고 따뜻한 손가락으로 장난감을 잡고 있는 그 아이의 손. 그 모습만으로도 눈시울이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갑자기 움츠러들었다. 이 시점에서 자신이 아이의 미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20년 뒤의 현실을 흔들지 않겠는가. 그때였다. 부엌에서 바람처럼 등장한 젊은 시어머니가 밝게 말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하얗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맑았다. 20년 후 시어머니에게선 찾아보기 힘들었던 맑음. 세월이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것일까? 아니면 이때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걸까? 여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를 어떻게 부르셔야 할지 모르셨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 그냥 미지의 손님이라고 할까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처럼. 그녀는 가슴속에서 뭔가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의 말투. 그 말투는 20년 뒤에도 가끔 들을 수 있었다. 그 특유의 장난스러움. 하지만 요즘 시어머니는 무겁고 날 선말을 던질 때가 더 많았다. 여자는 나레이션처럼 속삭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시어머니는 아직 상처받기 전의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아마 그녀에게도 마지막 평온일 거라고. 여자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곧 찾아올 사건을. 20년 뒤에도 되풀이되는 그 상처를. 하지만 이 과거는 그녀가 기억하는 과거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작은 옛집의 거실에 전등 하나가 조용히 켜져 있었다. 그 아래서 젊은 시어머니는 가만히 타이프라이터를 두드리고 있었다. 여자는 문틈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다. 저런 취미가 있었다고? 그녀는 알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늘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감성적 취미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글 쓰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놀랐던 표정은 곧 어딘가 감춘 듯한 쓸쓸함으로 바뀌었다. 그냥 기록이에요. 일기 같은 거죠. 그 말은 밝았지만 실제 목소리는 가볍지 않았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록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앞에선 괜찮은 척 해야 하잖아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예고된 상처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어린 나이에 자주 울었던 이유도, 시어머니가 점점 날카로워졌던 이유도 어쩌면 이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미래에서는 괜찮아지시나요? 시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다. 미래요? 미래야 뭐 잘 버티겠죠. 전 누구보다 강하니까. 그 순간이었다. 여자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다. 20년 후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 난 누구보다 강해. 그래야만 했거든.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 말투, 이 문장, 이 표정.
그녀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강함은 단지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갑옷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의 시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아직은 살짝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였다. 그 순간 어린 남편이 잠에서 깬 듯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방으로 달려갔다. 여자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아이는 울면서 시어머니의 옷깃을 잡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여자는 숨소리조차 삼켜야 했다.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설마 이 아이의 미래가? 여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남편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주 불안감을 느끼던 이유를, 그 모든 감정이 이 시절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진실이 그녀를 덮쳐왔다. 나는 알고 있었을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힘겹게 키우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날선 말만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 말의 뿌리가 얼마나 고단했는지는 정작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무너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라도 나 떠나면 안 돼. 제발 떠나지 마.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 했다. 남편이 성장하면서 유난히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시절 엄마가 먼저 두려워했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반전의 끝에서 여자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그 사진에는 여자가 전혀 본 적 없는 남성이 서 있었다. 그리고 어린 남편은 그 남성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서서히 떨렸다.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여자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왜요?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인가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릴 사람. 그리고 내 인생도. 여자는 그제야 이해했다. 과거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개입은 아마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를 완전히 뒤흔들 만큼 위험한 것이었다. 여자의 숨이 가빠졌다. 과거를 구하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이 전율은 과거 속에 무언가 더 큰 위험이 숨어 있다는 신호였다. 이 막은 이렇게 끝난다.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그 사진 속 남자가 천천히 드러내는 섬뜩한 진실을 암시하며 여자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바랜 사진 속 어린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정체 모를 남자의 그림자가 그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분명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양자 얽힘처럼 과거와 미래가 섞여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성 나레이션은 낮게 떨리며 속삭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남자의 존재는 단순한 과거의 일부가 아니라 과거를 재구성하는 변수라는 것을. 젊은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차갑게 떨고 있었다. 목소리가 부서질 듯 흔들렸다. 그 사람은 다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누구길래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세요?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참아왔던 비밀을 꺼내놓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에요. 그 말은 칼처럼 방 안을 가르며 떨어졌다.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럼 누구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을 한번 삼키고 나서야 겨우 이어나갔다. 아이와 나를 미래에서 지켜준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순간 여자의 내면이 얼어붙었다. 미래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미래에서 왔다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앞의 시대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겪을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여자는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시간 여행이 아니다. 양자 얽힘, 시간 사건 파동, 그리고 미래 개입. 그녀의 나레이션은 더 깊은 긴장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과거는 단순히 그녀가 돌아온 과거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손뗀 변형된 과거였다는 걸. 여자는 재빨리 질문했다. 그 남자 지금 어디 있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갑자기 흔적도 없이. 나는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죠.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여기에는 그녀 말고도 또 다른 시간 개입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편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영향은 20년 후에 남편에게도 이어졌을 것이다. 그때 방 안에 조용하지만 이질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나의 작은 전구가 틱, 틱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여자는 몸을 굳혔다. 양자 파동? 전구는 더 강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턱하고 터지며 빛이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공기마저 떨리는 듯한 파동이 퍼졌다. 시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느낌 다시야. 여자는 얼어붙었다. 그 파동의 주파수, 그 잔향. 그것은 그녀가 연구실에서 시간 회귀 직전 마주했던 바로 그 신호였다. 누군가 또 온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거의 기도에 가까웠다. 양자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회귀도, 이 남자의 등장도, 그리고 이 순간의 파동 역시 누군가의 의도였다. 문득 어린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뛰어갔다. 방 한가운데서 어린 남편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무서워, 무서워, 엄마. 그 작은 몸은 또다시 떨리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아이의 주변에서 시간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여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파동은 단순한 시간 균열이 아니라 누군가가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뒤에서 시어머니가 다급히 말했다. 그 사람 다시 온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부정은 확신이 아니라 공포였다. 아니요. 이번 건 그때 있던 남자가 아니라 저를 쫓아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삼켰다. 당신을? 여자는 대답 대신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가슴이 떨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똑같이 흔들렸다. 왜 자신을 쫓아오는가? 양자 연구를 통해 무엇을 보았기에? 누군가 이 과거를 바꾸려 한다면 그 목적은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방 안에 희미하게 금속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 방향. 여자는 숨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공포로 얼어붙으며 속삭였다. 그 소리 익숙해요. 여자가 말없이 걸음을 옮기자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가지 마요, 제발. 그러나 여자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제가 확인해야 해요. 그게 누구인지, 저를 쫓아온 게 누구인지. 부엌 문 앞에 선 여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문이 끼익하며 열릴 때 공기 중에 차가운 파동이 피부를 찔렀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하나의 작은 장치가 떨어져 있었다. 금속성의 작은 기계. 그녀가 20년 뒤 연구실에서 개발하던 양자 안정화 장치의 초기형과 동일한 형태였다. 여자는 숨을 삼켰다. 이건 미래에서 온 물건이었다. 그것도 그녀의 연구와 강하게 연결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게 뭐예요? 여자는 기계를 들며 말했다. 나를 따라온 사람은 내 연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서 또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만약 누군가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남편의 어린 시절에 개입했고 시어머니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자기까지 쫓아왔다면 그 인물은 미래의 적이 아니라 미래의 아군일 수도 있다. 혹은 그녀 자신일 수도 있다. 나레이션은 깊고 서늘하게 흘렀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시간 속엔 두 사람의 시간 여행자가 있다. 하나는 사진 속의 정체불명 남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녀의 미래가 보낸 누군가.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아이의 울음도 시어머니의 숨소리도 모두 멀어지는 듯 했다. 여자는 장치를 손에 쥔 채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끝은 결말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여자는 숨을 고른다. 마치 심장이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기 직전처럼. 그간 그녀가 겪어온 시간들은 모두 현실 같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그 여자,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는 너무도 선명했고 그녀가 품은 비밀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위태로웠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이 회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돌아가기 전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진실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사이 젊은 호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한다. 당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아들, 은호의 미래까지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왜요? 왜 내 아들에게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 두려움에 꺼져든다. 은호 자신의 남편, 지금은 10살 남짓한 소년으로 그녀 앞에서 웃고 뛰던 아이. 하지만 미래의 은호는 어릴 적의 상처와 결핍에 갇혀 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을 움켜쥔다. 나레이션이 말을 잇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을 짓눌렀던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이때, 이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호정이 시어머니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절망. 남편에게 버림받고도 꿋꿋이 살아내려던 그 지독한 외로움이 결국 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호정의 눈동자는 단단하게 굳어 있다. 그녀는 묻고 또 묻고 싶었다. 왜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웠는지, 그 미래에서 며느리인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이 회기가 끝나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호정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나 죽죠? 그렇죠? 은호 10살 때쯤 교통사고. 순간 며느리의 숨이 턱하고 멎는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이 회기의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다. 나레이션은 깊이 가라앉은 음성으로 속삭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곧 답이 되었고 호정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은 마침내 흐르기 시작했다. 호정은 고개를 떨군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다. 은호 혼자 남겠네. 난 그거 생각하면 제일 무서웠어요. 그 아이 혼자 버티라고 남겨두는 게. 며느리는 조용히 손을 뻗어 호정의 손등 위에 그 손을 포갠다. 그녀 역시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니에요, 혼자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진심이 서린다. 저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평생 사랑했어요. 호정의 눈이 크게 뜨인다. 그제야 며느리의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깨닫는다. 미래에 자신이 남겨둔 마지막 희망이 바로 이 여자였다는 것을. 그 순간 집 안으로 어린 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너무나 천진하고 깨끗하고 밝다. 그리고 며느리는 깨닫는다. 이 순간 이 웃음이 그녀가 회귀한 모든 이유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회기에 주어진 시간 동안 반드시 바꿀 것이라고. 은호의 상처도, 호정의 고단한 미래도, 자신과 남편 사이에 생겼던 오해도 모두. 그녀는 호정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한다. 시어머니, 제가 앞으로 미래에서 겪는 오해들, 그것들 절대 혼자가 되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를 믿어주세요. 호정의 눈물이 한 번 더 터진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 순간 며느리의 손등 위로 미세한 전류가 흘러간다. 공기가 갑자기 흔들리고 주변이 얇게 뒤틀리기 시작한다. 양자 현상이 시야를 물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며느리는 깨닫는다. 아, 돌아갈 시간이 왔구나. 하지만 몸이 점점 투명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호정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 어머니 꼭 기억해요. 이 순간, 이 대화, 이 약속 은호를 위해서. 호정은 울부짖듯 외친다. 가지마. 아직 해야 할 말이. 그러나 며느리의 몸은 이미 반쯤 사라지고 있었다. 오직 그녀의 눈빛만이 마지막으로 남아 호정을 바라본다. 그리고 깊은 미소를 남긴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그러나 전율이 흐르는 톤으로 말한다. 그녀는 떠났다. 하지만 단순한 회귀의 끝이 아니었다. 미래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었다. 사랑도 상처도 관계도. 그리고 그녀가 품었던 가장 큰 두려움, 남편과의 운명까지. 세상이 완전히 밝아지고 빛이 폭발하듯 사라진다. 그리고 며느리가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다시 미래에 서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남편이 그녀가 결혼 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 마치 오래된 그리움이 한순간에 쏟아진 사람처럼 눈물을 머금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기다렸어.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깨닫게 된다. 과거는 바뀌었고 미래도 함께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었다. 나레이션이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깊게 내려놓는다. 그녀의 회귀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었다. 남자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다가 간신히 되찾은 무언가를 눈앞에서 다시 놓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여자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낯설다. 아니, 낯설 만큼 따뜻하다. 나레이션은 조용하지만 긴장된 톤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직감했다. 과거가 바뀌면서 미래도 함께 흔들렸다는 것을. 남편이 이렇게 그녀를 기다리는 얼굴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뺨을 스친다. 여보 맞지? 진짜 너 맞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여자의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들이 충돌하듯 흔들렸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남편과 지금 눈앞의 남편이 서로 맞지 않는다. 나레이션은 나직하게 말을 잇는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바꿔놓은 건 단지 시어머니의 미래나 남편의 정서가 아니었다. 기억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떨리는 미소를 남기며 그녀를 끌어안는다. 그 품은 이상할 만큼 익숙하고 동시에 처음처럼 어색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절절함은 여자가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다. 여자는 그 말에 심장이 잠시 멎는 듯하다. 오래 걸렸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널 본 게. 그 말은 여자의 머릿속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진다. 나레이션이 매우 낮은 톤으로 덧붙인다. 그녀에겐 단지 몇 초였다. 몇 초 만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20년이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켜며 묻는다. 내가 사라졌었나요? 남편은 눈을 감았다. 응.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흔적도 없이 경찰도 연구소도 아무도 못 찾았어. 난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기다렸어. 여자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한다. 양자회귀 실험. 그 실험은 시간의 흐름을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구조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틀릴 줄은.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남편은 그녀에게서 떨어지며 조용히 말을 잇는다. 엄마도 너를 기다렸어. 그 한마디에 그녀의 심장이 크게 떨린다.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남편의 눈이 잠시 젖는다. 응, 돌아가시지 않았어. 여자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과거를 바꾸면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이 덧붙인다. 엄마가 매년 너 생일에 편지를 썼어. 혹시 돌아오면 주려고.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엄마한테 너무 큰 힘이 됐대. 그녀가 떠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 제발 기억해요. 은호를 위해서. 그 말이 호정의 삶을 바꿨던 것이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녀는 깨달았다.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문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남편은 잠시 망설인 뒤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준다. 작은 검은 상자, 묵직한 질감. 열어보니 안에는 낡아 빠진 연구 노트가 들어 있었다. 이거 내 연구소에서 찾은 거야. 내가 사라지고 난 뒤에. 여자는 숨이 막힌다. 바로 자신이 현재 쓰던 실험 노트였다. 그런데 표지에는 낯선 것 하나가 더 적혀 있었다. 회기 2차 실험 기억의 겹 이론 검증 단계. 그녀는 이 이름을 단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노트에 적힌 글씨는 자신의 필체였지만 그녀가 과거로 떠나기 전에 적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자신이 남긴 것이라는 걸. 그녀는 남편에게 묻는다. 20년 동안 나는 돌아오지 않았나요? 단 한 번도?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한 번 돌아온 적 있어. 그녀의 심장이 크게 요동친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아? 그녀는 숨을 삼킨다. 아니요. 전혀.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다. 내가 돌아왔던 그때 너는 나를 못 알아봤어. 엄마도 은호도 아무도. 여자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는다. 그냥 너는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고만 말하더라. 그리고 다시 사라졌어. 나레이션이 울림을 남긴다. 그녀는 공포에 가까운 깨달음을 마주했다. 기억의 겹. 미래의 자신이 기억을 잃고 다시 회귀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 회귀가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커다란 순환의 일부라는 뜻이었다. 여자는 노트를 꼭 끌어안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페이지 하나를 발견한다. 그 페이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은호를 지켜. 하지만 그날은 절대 막지 마. 그녀의 몸이 굳는다. 그날, 대체 무슨 날을 말하는 것인가? 그녀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강렬한 통증이 밀려온다. 마치 숨겨진 기억이 억지로 떠오르려는 듯한 날카롭고도 깊은 통증. 남편이 놀라 달려온다. 여보, 괜찮아. 하지만 여자는 잘 알고 있다. 이 통증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기억의 겹이 충돌하며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나레이션은 계속된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또 다른 회귀, 또 다른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의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스친다. 무너진 건물,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은호? 여자는 얼굴이 창백해진다. 남편은 그녀를 붙잡고 말한다. 엄마가 너에게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 그 말에 여자는 고개를 든다. 전해달라니 어떤 말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결정해야 한다. 엄마가 그랬어. 내 며느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밀을 짊어지고 있다고. 여자의 숨이 멎는다. 어머니가 그걸 알고 계셨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는 내가 떠난 뒤로 계속 연구했어. 내 연구를 이어서. 여자의 눈이 커진다. 시어머니가 연구를요? 남편은 노트를 가리킨다. 그리고 결론이 이거야. 그날을 막으면
모든 회기가 초기화된대. 초기화. 모든 회기가. 그 말은 곧 나레이션은 무겁게 내리깔린다. 그녀가 지금까지 바꿔온 모든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날이 대체 뭐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끝내 말 안 했어. 기억이 준비될 때 스스로 알게 된다고만 했어. 여자는 노트를 다시 펼친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보지 못했던 글귀를 발견한다. 내가 마지막에 선택할 걸 알아. 그리고 난 너를 믿어. 필체는 분명히 미래의 자신이었다. 그 순간 여자의 손등 위로 미세한 빛이 스친다. 양자 파동. 아주 희미하게. 마치 그녀를 또다시 과거로 끌어당기려는 듯. 남편이 불안하게 말한다. 여보, 왜 또 빛이? 하지만 여자는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본다. 도망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나레이션이 마지막 훅을 날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회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한다. 여보, 혹시라도 제가 다시 사라져도. 남편은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본다. 기다릴게. 이번에도. 여자는 미소를 띠며 속삭인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바꿀 거예요. 빛이 다시 흔들린다. 공기가 구부러진다.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이 흔들린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 그날을 찾아야 해. 장면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빛이 꺼지기 직전 그녀의 얼굴에 다시 양자 흔들림이 스친다. 회기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오래된 악몽이 되살아나기 직전의 정적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이 왜 이렇게 떨리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는지 그 조각을 맞추는 일은 아직도 온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더 큰 공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눈앞에는 사건의 핵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서류 뭉치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에서 풍겨오는 냄새조차 위협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숨겨졌던 비밀, 조작된 사실, 그리고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 그러나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자료가 단순한 증거 모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건 누군가가 그녀에게 일부러 남겨둔 흔적이었다. 나레이션을 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다.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처럼. 그녀는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며 자신이 몇 주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짚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장의 문서가 그녀의 손가락을 움켜잡듯 눈에 박혔다. 그 문서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일막에서부터 계속 쫓아온 인물, 사건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그 이름. 그런데 출처가 명확한 공식 문서에서 그 이름은 사망 처리되어 있었다. 날짜는 11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이 인물을 만났다 주장한 시점보다도 훨씬 이전이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게 속삭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마주했던 사람은 누구지? 공포는 심장이 아니라 척추에서 올라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뒤엉키며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가 했던 말, 그녀를 바라보던 눈, 그의 발걸음, 그리고 그가 유난히 남기기 싫어했던 자신의 흔적들. 그녀는 그가 남긴 모든 행동이 이제는 괴이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문서들을 더 뒤적였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오래전 다른 사건의 피해자였다. 기억을 잃은 채 조각조각 남겨진 과거를 잊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남았다는 사실마저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쫓고 있던 남자는 그녀가 살아남았음을 가장 먼저 알아챈 존재였다. 그는 그녀를 지켜온 보호자였을까? 아니면 미완성의 일을 완성하려는 사냥꾼이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서와 기록들을 바닥에 흩뿌린 채 의자에 몸을 묻었다. 숨이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와중에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 일부 장면이 갑자기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의 낯선 집, 흰색 벽, 오래된 신문지, 그리고 누군가의 손.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익숙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던 장소,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꼬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우연히 지나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녀 곁에 있었다. 이 깨달음이 그녀를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을 키웠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녀를 해치지 않았는가? 왜 굳이 그녀가 이 진실에 접근하도록 유도했는가? 마치 어떤 결핍을 채우려는 듯, 어떤 끝을 바라보는 듯한 행동들. 그녀는 그 의미를 이해하자 차갑게 떨렸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진실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녀가 문서에 적힌 이름을 다시 읽으려는 순간 방 안의 조명이 아주 짧게 깜빡거렸다. 보통의 정기적 문제가 아닌 누군가가 건드린 듯한 깜빡임. 그녀는 숨을 멈추고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문 너머에서 멈춘 기척.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귀를 때릴 만큼 크게 울렸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말만 미친 듯이 반복되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여기 있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손끝이 심하게 떨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지금 문투에 서 있는 존재가 보호자인지 혹은 삶을 지우려는 마지막 그림자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였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그녀의 과거도 그의 정체도 그리고 이 이야기의 최종 결말도.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끼익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참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레이션을 이어가며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지금 문 너머에 있는 그가 내가 기억해낸 과거의 악몽인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진실인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이 열리려는 찰나 화면은 그녀의 얼굴에서 멈춘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 속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결국 그는 누구였을까? 시청자는 이 질문을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자는 책상 위 기록지를 바라보며 손끝을 떨었다. 유난히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건 그 종이 위에 적힌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사망자 윤하연. 사망일 11년 전. 그녀는 알았다. 이 기록은 오류가 아니었다. 시간은 이제 그녀를 하나의 잘못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현실. 살아있는 자신과 기록 속 자신이 충돌하는 모순.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무언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시간 왜곡이 아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이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 그때 방 안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이번엔 낯선 파동이었다. 예전에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기던 그 익숙한 진동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과거에서 지금으로 침투하려는 듯한 뒤틀린 파동. 그녀는 몸을 굳혔다. 보랏빛 선이 공중에 뚜렷하게 그어지더니 천천히 틈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틈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번에 나온 것은 또 다른 미래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 반대였다. 보랏빛 속에서 걸어 나온 건 젊은 시어머니였다. 그것도 20년 전 과거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자는 말문이 막혀 눈을 크게 떴다. 분명 과거에서 헤어져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지금의 나이로 살아 있었다. 그런데 왜 과거의 시어머니가 여기에? 과거의 시어머니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눈빛은 깊고 단단했으며 무언가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아, 넌 내가 모든 걸 바꿨다고 생각하지? 여자는 뒤로 물러섰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닿았다. 어떻게 여기에 계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과거의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사망 기록을 집어들었다. 이 기록 내가 만든 거야.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심장이 얼음처럼 굳었다. 뭐라고요? 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했어. 그녀는 경악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저를 죽였다고요? 왜요? 과거의 시어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바꿨거든.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미래는 계속 뒤틀리기 시작했어. 내가 과거에서 아이와 함께 지낸 그 시간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의 기둥을 흔들어 버렸지. 과거의 시어머니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를 허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어.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입을 벌렸다. 그게 저를 죽은 사람으로 기록한 이유라고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야만 내가 다시 이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나레이션이 낮게 깔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과거를 바꿨던 건 자신이었지만 그 과거를 되돌리려 했던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절규하듯 외쳤다. 그럼 저를 지워버리려고요. 제가 한 모든 게 잘못이었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한 일은 잘못이 아니야. 단지 너무 많은 걸 바꿔버렸을 뿐이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는 작은 구형 장치가 쥐어져 있었다. 여자는 얼어붙었다. 그 장치는 미래의 그녀가 가져왔던 그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색이 달랐다. 어둡고 깊고 차갑고 마치 시간을 되감기하는 장치처럼.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걸 누르면 너와 이 세상의 연결은 완전히 끊긴다. 여자의 눈이 커졌다. 그러면 저는 사라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내 아들은, 그리고 내 손주는 살 수 있어. 그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손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아이와 내가 함께 있었던 그 며칠 동안, 그 변화 때문에 생긴 새로운 아이가 있더라. 여자의 시선이 크게 흔들렸다. 내가 사라지면 그 아이의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사랑했던 그 과거 속 아이를, 그 아이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다. 여자는 손을 덮은 장치를 바라보았다. 작고 차가운 금속. 그 작은 스위치 하나에 자신의 존재도 사랑도 시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연도 모두 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심장이 아파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장치를 쥔 손을 들어 올렸다. 손끝이 떨렸다. 눈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왜 하필 제가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내가 바꿨기에 내가 다시 되돌려야 한다. 여자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은 마치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들이키는 숨처럼 떨렸다. 그리고 스위치를 눌렀다. 찰칵. 순간 방안이 폭발하듯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져가는 그 마지막 찰나.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뱃속을 살짝 감싸며 속삭이는 모습. 하연아, 고마워. 우리 아이 잘 지켜낼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그 손주는 그녀의 아이였다. 그리고 빗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야기는 끝난 듯 보였지만 사라진 사람이 남긴 시간의 흔적은 때로는 미래보다 더 강하게 남는다. 도시는 새벽빛에 잠겨 있었다. 한때 혼란과 공포가 뒤섞였던 거리엔 고요만이 남아 있었고 짧은 시즌처럼 지나간 폭풍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건물 옥상 난간에 조용히 걸터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 숨결만이 희미하게 흐렸다. 멀리서 느리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 그러나 그 소리조차 이제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느껴지는 잔향, 그리고
그 너머 새로 시작될 질서의 첫 박자가 더 가까웠다. 그녀의 손에는 사건의 긴 여정을 끝내고 남은 마지막 기록 장치가 있었다. 이 작은 장치 하나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수많은 희생의 결과로 얻어낸 단 하나의 열쇠.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오래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던 걸까? 도시를 어지럽힌 검은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수많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누군가의 배신을 눈앞에서 받아들여야 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의심 속에 견디며 버텨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지금의 고요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였다. 등 뒤에서 바람결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만 돌렸다. 그곳엔 있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 그녀의 여정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끝이라고 믿었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가장 깊숙이 자리한 인물. 그의 그림자가 새벽빛을 등지고 길게 늘어졌다. 숨결도 걸음도 눈빛도 살아있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기록 장치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계속 가지고 있어. 그건 내가 생각하는 진실에 대한 열쇠가 맞으니까. 그녀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절반뿐이야.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차갑게 끊어진 퍼즐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 누가 배우였는지, 누가 조종했는지, 왜 그녀가 선택받았는지, 왜 모든 상황이 기이하게도 그녀를 중심으로 흘러갔는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 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몸을 숙여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결말을 보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손에 쥔 기록 장치를 내려다보았다. 그 장치 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그가 말한 절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새벽의 빛이 도시를 완전히 열어젖히던 순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한 걸음 내딛었다. 도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라졌던 그림자들이 새로운 모양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는 또 다른 문을 열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모든 진실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